있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HBM의 기대감 속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낙관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3조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이 지속이 되면서 원자재 거기다가 산업재에 대한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에 대한 목표 주가는 여전히 상승으로 지금 돌아서는 모습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3주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또 주말에요. 호르무즈를 호위하는 연합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일본, 영국, 프랑스에게 참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국적 해상 호위 작전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다양한 국가들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 구간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트럼프의 연합이 추진되게 된다면 군사 개입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해군 호위 작전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지속적으로 이란의 기뢰라던가 아니면 폭격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유조선 군함을 호송하고 기뢰를 제거하고 그리고 드론과 고속정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방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정체된 선박이 600척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정상 운행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는 물론이고요. 원자재 그리고 산업재의 가격까지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앵커 브리핑 마켓 A컷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은 해상 운임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레인의 국영 알루미늄 기업이 재련소의 생산 라인의 3개를 가동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보낼 곳이 없으니까 중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연간 생산 능력이 19%가량 줄어들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톤당 약 3,500달러, 202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수요가 증가해서 이를 통해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어서 상승을 한다는 거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죠. 자동차, 항공, 그리고 전력선, 건설, 전자제품.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고 있는 전력이라던가 전자제품의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조업 전반의 원가의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역시나 중동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냉각과 리크 테스트에 사용이 되는데 역시나 지금 헬륨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황산이라던가 브롬 같은 경우에도 중동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30%가량인데 반도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단에 지금 적용되는 원자재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3가지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비료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산업 금속까지도 충격이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시장 자체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가 오르고 산업재 전반적으로 상승하니까 이란에서도 조금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협상이 조금 불가능하지만 제3국에게는 안전한 통행을 제공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스탠스가 좀 낮아진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장기화의 무게를 들고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업황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동 리스크 발생 전후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7%가량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고 SK하이닉스도 100만 원 선 이탈하면서 14일을 기준으로 두 자릿대
역대 하락세의 조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평균 목표 주가를 보게 된다면 리스크 발생 전에 삼성전자가 23만 4,660원이었는데 5.7%가량 오르면서 24만 8천 원대까지 목표 주가 평균치가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도 129만 원대에서 132만 원대로 목표 주가가 2.6%가량 상승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증권가에서 보는 뷰는 오히려 더 좋아져서요. 목표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7개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곳 중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우려는 없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이야기를 한 증권사가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매출과 영업이익 올해 더 기대된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매출 전망이 52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조에 육박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매출이 230조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168조가량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통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HBM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건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HBM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고 이게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디램 안에서 범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낸드 부분의 수요도 증가하면서 공급에 대한 것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디램과 낸드 출하의 60% 이상을 소비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증권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익 체력 자체가 여전히 좋다라는 게 의견인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부른 증권사가 KB증권이고요. 삼성전자는 32만 원, SK하이닉스는 170만 원을 외쳤습니다. 리포트 두 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완판을 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AI 메모리 수요 급증의 최대 수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매출 전망은 520조와 199조, 그리고 230조, 168조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는 건요.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디램의 가격 상승률이 148%고 낸드를 111%로 봤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낸드가 조금 더 실적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요. AI 서버의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HBM의 판매가 증가가 되면서 디램 부분의 실적이 결국에는 전체 실적의 성장을 이끄는 데 가장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여기다가 범용 디램의 가격 상승 역시나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랜드 부분의 가격 상승을 좀 주목을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의 수요가 확대가 되면 역시나 이 SSD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끌어올 수 있고 이게 실적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KB증권에서는 바라본 거고요. 핵심 성장 동력을 보게 됐을 때 삼성이 AI 서버 확대와 HBM 공급 증가라면 하이닉스는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HBM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ESSD라는 게 또 다시 실적의 보탬이 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디램과 낸드 부분의 실적 성장이 세 자릿대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게 됐을 때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건요. 엔비디아의 GTC가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엔비디아에서 과연 루빈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투자 힌트를 어떤 걸 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내일도 이러한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